헬스장 업계에는 공공연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1월에 가입한 회원의 70%는 2월이 되면 발도 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1월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신기하게도 매년 이 패턴이 정확히 반복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새해 결심을 세운 사람 중 단 8%만이 1년을 버틴다는 거죠. 92%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분기점은 놀랍게도 딱 72시간 3일입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구조를 완전히 뜯어보겠습니다. 헬스장 데이터부터 시작해 볼게요. 2월 1일 신규 등록은 평소에 300%까지 폭발합니다. 모두가 올해는 다를 거야 라고 다짐하면서 결제를 하죠. 그런데 2주가 지난 2월 15일이 되면 출석률이 절반 아래로 떨어집니다. 한 달 후인 2월 1일이 되면 70%가 사라져요. 헬스장 측에서는 이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장기 회원권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거죠. 여러분의 포기를 비즈니스 모델에 넣어둔 겁니다. 이건 운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해 결심 전체를 추적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25%는 일주일 안에 포기했고 40%는 2주를 못 넘겼습니다. 1월이 끝날 때쯤이면 80%가 이미 손을 놓은 상태였어요. 새해 결심의 평균 수명은 고작 18일입니다. 3주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데이터가 나옵니다. 처음 3일을 넘긴 사람이 2주까지 지속할 확률은 73%나 됩니다. 반대로 3일을 못 버틴 사람이 다시 도전하는 확률은 12%에 불과해요. 3일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뜻이죠. 3일 벽을 넘으면 계속 갈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3일 안에 무너지면 재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작심 3일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실제로 3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2월 1일 자정, 새해가 됩니다. 여러분은 결심하죠. 매일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할 거야. 확신이 넘칩니다. 첫날 아침 알람이 울리고 정말로 일어납니다. 헬스장에 가서 1시간을 채워요. 뿌듯합니다. 역시 나도 할 수 있어. 둘째 날도 일어납니다. 좀 피곤하고 근육통이 있지만 어제 했으니까 오늘도 해야죠. 30분 정도 운동하고 옵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문제는 셋째 날입니다. 알람이 울리는데 손이 먼저 가서 꺼버려요. 5분만 더 다시 울리고 또 끕니다. 어제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 하루는 쉬어도 되지 않을까? 결국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스스로를 위로하죠. 내일부터 다시 하면 돼. 하지만 그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이게 오랜만의 일입니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 전에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을 겁니다. 2월 1일의 열정, 1월 2일의 흔들림, 1월 3일의 포기, 매년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무너진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은 합리화를 시작하거든요. 사실 매일 할 필요는 없어. 주 3회면 충분하지. 6시는 너무 이른 것 같아. 7시로 바꾸자. 1시간은 무리야. 30분으로 줄이자. 목표가 점점 낮아지다가 결국 완전히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이걸 현실적 조정이라고 부르지만요. 냉정하게 보면 이건 단계적 포기의 과정이에요. 2월 말쯤 되면 1월 1일에 뭘 결심했는지도 기억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책이 시작됩니다. 역시 나는 안 돼. 의지가 너무 약해. 작년에도 이랬잖아.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이 문제거든요. 여러분을 더 무기력하게 만들고 다음 시도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작심 3일의 무한 루프에 갇히게 되는 거죠. 100명 중 88명이 이 실패를 의지력 부족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완전히 다르게 말해요. 실제 원인은 의지력이 아니라 설계 실패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른 채 목표를 세웠어요. 실패는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거죠. 이제 왜 그런지 뇌과학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행동을 시작할 때 전전두엽 피질이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뇌가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는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뇌가 매우 피곤한 상태인 거죠. 문제는 이 과부하 상태가 평균 72시간, 정확히 3일 동안 지속된다는 겁니다. 3일 후에 두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납니다. 행동이 자동화되면서 부담이 줄어들거나 뇌가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원래 패턴으로 돌아가 버리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입니다. 뇌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쪽을 선택해요. 왜 그럴까요? 항상성 유지 본능 때문입니다. 뇌에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강력한 메커니즘이 내장되어 있어요. 이걸 호메오스타시스라고 부릅니다. 체온이든 혈당이든 모든 걸 일정하게 유지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7시에 일어나던 사람이라면 6시 기상은 이 항상성을 위협하는 거예요. 뇌가 경보를 울립니다. 위험해. 원래대로 돌아가. 첫날은 의지로 버팁니다. 둘째 날도 어떻게든 버텨요. 하지만 셋째 날, 뇌의 압력이 의지력을 압도합니다. 결국 7시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수십 년간 같은 항로를 따라온 거대한 유조선과 같아요. 1월 1일 갑자기 키를 틀어서 새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유조선에는 엄청난 관성이 있잖아요. 쉽게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3일 동안 온 힘을 다해 키를 돌려도 배는 결국 원래 항로로 돌아갑니다. 동기 감소 문제도 있습니다. 2월 1일 여러분의 동기는 1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새해, 새로운 시작, 뭐든 가능할 것 같죠. 그런데 동기는 소모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동기 수준은 매일 평균 22%씩 감소해요. 1일차 10점, 2일차 7.8점, 3일차 6.1점, 4일차 4.8점. 4일차쯤 되면 동기가 절반 이하로 추락합니다.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했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고 남는 건 피곤함과 의무감뿐이에요. 의무감만으로는 어떤 것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즉각적 피드백 부재도 치명적이에요. 3일 동안 열심히 운동했어요. 거울을 봅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체중계에 올라가도 숫자는 거의 그대로예요. 뇌가 질문합니다. 이거 효과 있어? 대답은 모르겠어입니다. 불확실성이 생기면 동기는 급격히 죽어버립니다. 운동에 눈에 보이는 효과는 최소 2주는 지나야 나타나거든요. 하지만 뇌는 3일 안에 보상을 원합니다. 보상이 없으면 그 행동을 가치 없음으로 분류해요. 과도한 목표 설정도 문제입니다. 2월 1일 여러분은 완벽을 추구하죠. 매일 1시간 운동, 매일 책 30페이지, 매일 명상 20분, 매일 영어 1시간. 이걸 다 하려면 하루에 최소 3시간의 새로운 활동을 추가해야 해요. 냉정하게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뇌는 한 번에 하나의 큰 변화만 처리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개를 동시에 시도하면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게 무너집니다. 하나도 남지 않아요. 환경 저항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바뀌려고 하는데 주변 환경은 그대로잖아요. 침대 옆에는 여전히 스마트폰이 있고 냉장고에는 야식이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려는데 침실은 어둡고 춥고 침대는 따뜻해요. 모든 환경이 계속 잘하고 속삭이는 거죠. 의지력만으로 이걸 이기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과 같아요. 2월 1일에는 힘이 넘치니까 열심히 헤엄칩니다. 하지만 물살은 계속 밀어내죠. 3일째 되면 팔이 아프고 숨이 찹니다. 그냥 물살 따라가는 게 편한데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손을 놓게 됩니다. 물살이 원래 자리로 데려다 주는 거죠. 정리하면 3일 만에 무너지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항상성 본능, 동기 감소, 피드백 부재, 과도한 목표, 환경 저항. 이 5가지가 동시에 작동해요. 이건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설계 실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더 열심히 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3일 벽을 과학적으로 뚫을 수 있는 구체적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의지력에 기대지 않고 시스템을 설계하는 겁니다. 목표를 2분 버전으로 축소하세요. 1시간 운동이 목표라면 그건 너무 큽니다. 운동복 입고 헬스장 문 앞까지 가기, 이게 끝이에요. 실제로 운동 안 해도 됩니다. 문 앞까지만 가면 성공인 거죠. 왜 효과가 있냐면요. 뇌는 시작의 문턱이 가장 높습니다. 일단 운동복을 입고 헬스장 문 앞에 서면 80%는 결국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대부분 운동을 하게 되고요. 처음부터 1시간을 목표로 세우면 시작 자체를 못해요. 다른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30페이지는 1문단 읽기로, 명상 20분은 숨 10번 쉬기로, 영어 1시간은 단어 1개 보기로 바꾸세요. 처음 3일은 2분 버전만 하세요. 더 하고 싶어도 참아야 합니다. 뇌에게 이건 힘든 일이 아니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게 목적이거든요.
3일 생존 계약서를 쓰세요. 종이에 크게 적는 겁니다. 나는 이 목표를 3일 동안만 한다. 그 이후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서명하세요. 매일 평생은 압도적이에요. 뇌가 거부합니다. 하지만 딱 3일만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3일을 채우면 다시 계약을 씁니다. 3일 더. 오늘이 1월 5일이라면 1월 5일에서 7일까지 3일간 실행이라고 쓰세요. 7일 저녁에 다시 씁니다. 1월 8일에서 10일까지. 한 달이면 10번의 3일 계약을 완료한 거예요. 그게 30일입니다. 환경을 물리적으로 재설계하세요. 아침 운동이 목표라면 전날 밤 운동복을 침대 옆에 놓으세요. 알람은 침대 반대편에 두세요. 끄려면 일어나야 하잖아요. 일어나면 눈앞에 운동복이 있고 문 앞에 운동화가 있고 현관에 가방이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를 없애는 거예요. 독서가 목표라면 TV 리모컨은 서랍 깊숙이 넣고 책을 소파 위에 펼쳐놓으세요. 환경이 자동으로 행동을 유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체크리스트의 힘도 활용하세요. 달력을 벽에 붙이고 목표를 실행한 날마다 빨간 펜으로 큰 X 표시를 그리세요. 1월 1일 X, 1월 2일 X, 1월 3일 X. 뇌는 연속성을 끊기 싫어하거든요. 심리학에서 체인 효과라고 부릅니다. 2일 연속 X가 있으면 3일째도 표시하고 싶어집니다. 코미디언 제리 사인펠드가 이 방법으로 수십 년간 매일 농담을 썼어요. 그의 목표는 체인을 끊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달력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이세요. 이 시각적 피드백이 즉각적 보상 역할을 해줍니다. 혼자 하지 말고 파트너를 구하세요. 딱 한 명만 찾으면 됩니다. 친구든 가족이든 온라인 지인이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과 계약을 맺는 겁니다. 우리 둘 다 3일 동안 이걸 한다. 매일 저녁 8시에 인증샷을 보낸다. 인증 방식은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운동이면 헬스장 셀카, 독서면 책과 시계 사진, 혼자면 아무도 모르는데 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파트너가 있으면 달라요. 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생각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3일 후 둘 다 성공했으면 축하하고 다시 3일 계약을 쓰세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매년 1월 1일에 결심하고 3일 만에 무너지면서 나는 의지가 약해라고 자책하는 삶. 아니면 2분 버전으로 시작하고 3일씩 계약하고 환경을 재설계하는 삶. 처음에는 작아 보여도 3일을 10번 반복하면 한 달입니다. 12번이면 1년이에요. 거창한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운동복을 침대 옆에 놓을 거냐의 문제예요. 의지력은 한정된 자원이에요. 3일 동안 의지력만으로 버티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설계하면 의지력이 필요 없어져요. 환경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작심삼일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뇌가 그렇게 설계됐으니까요.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같은 방식을 반복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올해는 다르게 하세요. 더 열심히가 아니라 더 똑똑하게요. 지금 당장 노트를 꺼내고 3일 계약을 쓰세요. 환경을 바꾸세요. 파트너에게 연락하세요. 이 15분의 준비가 여러분의 1년을 바꿀 겁니다. 1월 1일의 열정이 아니라 1월 4일의 시스템이 성공으로 이끕니다. 3일을 넘기세요. 그게 전부입니다.